어머님 또 오셨어요? 제가 귀찮다고 몇 번을 말해요. 이런 반찬 갖고 오지 마시라고요. 냄새나고 창피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윤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절 얼마나 괴롭히시는 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는 윤영이 갑자기 그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과정에서 현관 화분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6의 나이에 벌써 3년째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맞추는 게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점점 더워질 무렵 공장 안은 미싱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해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술래 씨,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게. 공장장의 부름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선 그녀의 눈앞에는 수북이 쌓인 중국산 가짜 브랜드 라벨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의자를 권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이거 달면 월급 50만 원 더 올려주지. 다들 동의했어. 그녀는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0만 원이면 조금 더 넓은 원룸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주말엔 학원도 다닐 수 있을 터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동료들도 모두 동의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때? 쉽게 올릴 수 있는 기회야.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술래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만큼은 지키며 살아라.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건 사기잖아요. 그녀는 결국 이 사실을 본사에 제보했고 공장장은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공장 안 분위기는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술래야, 너 때문에 우리 월급 올라갈 기회도 날아갔잖아. 양심 있는 척은 우리 보고 다 나쁜 사람 만들고. 매일 아침 마주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피했고 점심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엔 그녀의 미싱 위에 배신자라고 쓴 쪽지가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돈보다 더 값진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본사에서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꼼꼼하게 공장을 살피던 조사관은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임술래 씨, 본사에서 당신을 정직원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동료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공장장이 부임했고 공장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동료들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술래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어느 날 정미 씨가 먼저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정미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일이 때론 외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 모두가 가야 할 바른 길임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재봉틀 앞에 앉아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공장을
조금 더 정직하고 따뜻한 일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녀의 정직했던 선택이 공장의 변화를 가져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미싱질을 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에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술래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정미 씨의 걱정 어린 말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느끼는 피로감이 단순한 과로는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은 점점 심해졌고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 냄새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퇴근 후 들른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석 달 전 남자친구와의 실수로 찾아온 예기치 않은 임신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쩌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26, 아직 미혼인 그녀에게 임신은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술래야, 지금 내 나이에 미혼모는 너무 힘들어. 아직 이른 것 같은데. 친한 친구 영희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낙태를 권했습니다. 미싱사 월급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 거라며 남자친구와도 깊은 관계가 아니지 않냐며 만류했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이라면 지금이 적기예요. 더 늦기 전에 결정하셔야 해요. 산부인과 의사도 그녀의 상황을 걱정하며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심장 소리를 들은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생명이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퇴근 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뭐라고? 남자친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찾아온 임신이었지만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자. 내가 널 챙기고 보살필게. 그의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고 솔직히 그가 마음에 완전히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듯이 이번에도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시골 어머니께 전화드렸을 때 처음엔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술래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 살아볼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공장에도 알려야 했습니다. 술래야, 결혼한다면서? 축하해. 정미 씨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놀라워하면서도 축하를 건넸습니다. 아가씨가 아줌마 되는 거네. 이제 곧 못 보겠다. 그녀는 출산 전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공장장은 그녀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모험 무리하지 말고 쉬어. 나중에 아기 낳고 다시 와도 자리 비워둘 테니. 새로운 삶을 앞둔 그녀의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싱사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책임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 노래를 부르고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연신 외치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또 술이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또다시 취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시끄러! 내가 왜 술을 못 마셔? 스트레스 받아서 마신 거잖아. 그날도 남편은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거실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녀는 무서워 한쪽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애기 깰라.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남편의 분노를 더욱 키웠을 뿐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누가 결혼하자고 했어. 술이나 마시게 내버려둬. 남편의 폭언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밤새 울며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환경에서 낳게 해서. 출산 후에도 남편의 술버릇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울 때마다 짜증을 내며 더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시끄러! 저 놈의 새끼는 왜 맨날 울어대는 거야? 여보, 애기가 배고파서 그래. 제발 조용히 해줘. 매일 밤 그녀는 아기를 안고 한쪽 구석에 숨어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술에서 깨어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을 했고 그녀는 멍든 자국을 화장으로 가린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술래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정미 씨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숨기는 것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자랐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5살이 된 아들은 술 취한 아버지를 보면 벌벌 떨며 엄마 뒤로 숨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술 마셨어.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남편이 들어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새끼는 왜 맨날 나만 보면 도망가는 거야? 이리 와봐. 남편이 아들을 향해 손을 들려는 순간 그녀의 이성이 터져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때려도 됐지만 우리 애한테 손대는 건 못 참아. 그녀는 남편의 손목을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는 곳으로 가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병원 진단서,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몰래 녹음해둔 남편의 폭력 현장까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임순례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경찰의 말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의 친권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안 와? 응.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그녀도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으로 복직한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술래야,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삶 시작해. 정미 씨의 걱정 어린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해. 우리 아들하고 둘이 사는 게.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선택을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이제는 그 보물을 지키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호준이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키를 훌쩍 넘어서자 뿌듯하면서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미싱이를 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교복 입은 아들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장 됐어.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엄마가 자랑스러워. 호준이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호준이 어머니 참 복 받으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다니. 학부모회에서 만난 다른 어머니들의 칭찬에도 그녀는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낸 보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호준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연히 파출소에 가져다 뒀지. 엄마가 항상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들의 순수함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호준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서 걱정이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바른 아이가 어디 있다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순수한 게 잘못은 아니야. 호준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 알아, 엄마. 하지만 엄마가 그랬잖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아들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호주는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들의 포부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호주는 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변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이 절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게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성장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들의 순수함이 때로는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이 각박한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아들이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되었고 그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호준이 조심스럽게 한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 약속된 날, 그녀는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윤영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영입니다. 호준 오빠 여자친구고요.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든 윤영은 매우 예쁜 외모를 가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천박해 보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과한 액세서리, 그리고 지나치게 노출된 옷차림이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실적 1등에서 승진했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죠. 윤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준의 연봉보다 자신이 더 많이 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는 돈을 잘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녀는 말없이 윤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건방진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댁은 좀 불편하시겠어요. 저희 집은 강남에 있거든요. 윤영은 그녀의 작은 반지하 집을 둘러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호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음식 너무 맛있네요. 호준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쓰는 동안에도 윤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산 차가 벤츠예요. 호준 오빠는 아직 차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좋다며 데려온 여자였지만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편견을 갖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윤영 씨, 밥 더 먹어요. 아니에요. 저 살찌면 안 돼요. 옷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식사가 끝나고 윤영이 돌아간 후 호준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윤영이 어때요? 글쎄, 엄마가 뭐라고 할 순 없지만 너무 물질적인 것 같아서 걱정이다.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잘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첫인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영의 좋은 면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면이 있을 거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윤영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만남 후에도 윤영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호준아, 윤영이가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이다. 엄마, 제가 잘 알아요. 윤영이가 돈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 애예요. 그래도 엄마가 보기엔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 얼마 전에도 너보고 차를 바꾸라며 채근하던데.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윤영이도 이제 엄마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아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준의 눈빛에서 결혼을 결심한 듯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사실 이번 주말에 윤영이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구나.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키운 아들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윤영과의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호준아,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내가 아는 윤영이랑 결혼 후의 윤영이는 다를 수 있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전 윤영이를 믿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아들의 고집센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자신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준이의 아버지와 결혼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왔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술래야, 너희 아들 결혼한다면서? 공장에서 정미 씨가 물었을 때도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결심을 했나 봐. 많이 걱정되지. 그 며느리 될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염려되더라. 뭐,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지. 정미 씨의 걱정 어린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지만 이제 와서 아들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약혼식 하기로 했어요. 윤영이가 호텔에서 하자고 하는데 결국 호주는 윤영과의 결혼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약혼식 장소부터 예식장 선정까지 모든 것이 윤영의 의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호주는 그저 묵묵히 카드값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비용이 너무 크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가슴 한켠의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윤영이 보여주는 과도한 허영심과 사치스러운 성향이 걱정되었습니다. 술래야, 괜찮을 거야. 호준이가 똑똑하잖아. 그래도 자꾸 불안해. 윤영이가 벌써부터 시댁을 무시하는 것 같고. 정미 씨의 위로에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호준이가 보여준 판단력을 믿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결혼 이후에 큰 문제가 될 것이란 예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아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예감이 틀리기를, 그저 지나친 걱정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란 것은 대개 맞아떨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재봉틀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호준과 윤영의 결혼식은 호텔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식장에서 환하게 웃는 새 며느리를 보며 그녀도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차려입은 웨딩드레스가 아름다워서인지 윤영의 모습이 처음으로 순수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초기 윤영은 예상보다 며느리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가끔은 반찬도 싸들고 왔습니다. 비록 직접 만든 것이 아닌 배달 음식점에서 주문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며느리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윤영이가 회사 일 바빠서 집안일은 잘 못하지만 저를 많이 생각해줘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윤영의 제안으로 처음 며느리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신발은 여기 놓으세요. 저희 집은 구역별로 실내화를 따로 써요. 윤영은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그녀에게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호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영은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파트는 처음 와보시죠? 저희 집이 좀 넓어서 어머니 댁이랑은 많이 다르죠? 어머니도 이제 옷 좀 신경 쓰시는 게 어떠세요? 호준 오빠가 이제 과장 됐는데 어머니가 그러고 다니시면 좀 회사에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들 앞에서는 공손하게 굴던 며느리가 둘이 있을 때면 은근히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호준 오빠 친구들 어머님들은 다들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저희가 큰 평수로 이사한 것도 다 체면 때문인데. 그녀는 며느리의 말에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윤영은 호준이 들어오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오빠, 어머님께서 반찬 맛있다고 하시네요. 다음에 또 초대해드려야겠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자주 놀러 오세요. 아들은 윤영의 겉모습만 보고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고 돈 자랑을 하며 허영심 가득한 말들을 하는 윤영의 이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윤영이가 잘하죠? 그래, 너희 잘 지내니 다행이다. 아들의 물음에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윤영은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방문했지만 그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친정에는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가면서 시댁에는 형식적인 선물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친정에도 가봐야 해서 이만 일어날게요. 늘 시댁에서는 식사 후 바로 일어나려 했고 청소나 설거지는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친정에서는 하루 종일 머물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래야, 속상해도 참아. 요즘 세상에 며느리 구하기도 힘들다며? 정미 씨의 위로에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장은 평화로워 보이는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윤영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면 시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고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자주 오시면 좀 곤란한데 전 맞벌이라 청소할 시간도 없어요. 주말에 아들 얼굴이나 보려고 들른 그녀를 윤영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호준이 보고 싶어서. 호준 오빠는 이제 제 남편이에요. 너무 독차지하지 마세요. 윤영의 날선 말투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관문이 열리며 호준이 들어오자 윤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오셨네요. 제가 방금 어머님께 더 자주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중적인 태도가 계속될수록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명절 때도 윤영은 교묘하게 시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차례상을 친정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오빠, 나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님 댁에 자주 못 가서 미안해요. 호준 앞에서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 생활에 방해될 것 같아서. 시장에서 산 반찬을 들고 방문했을 때 윤영은 현관에서부터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저희가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반찬 봉지를 내려다보는 윤영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봉지에 담긴 반찬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술래야, 요즘 며느리 얼굴 보기가 힘들다며? 공장의 정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바쁘대. 맞벌이라 시간이 없다고. 허이구,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저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니.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윤영의 행동을 호준에게 말했다가는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윤영이가 섭섭하다고 하던데. 아들의 순진한 물음에 그녀는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성을 모르는 아들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윤영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자주 전화를 걸어오더니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쇼핑 다녀요. 제가 예쁜 옷도 사드릴게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변화에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근히 무시하던 태도가 언제였냐는 듯 다정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미용실 예약해뒀어요. 우리 어머님도 이제 좀 꾸미고 다니셔야죠. 괜찮아. 나는 이대로도. 어머님, 호준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서 가요. 윤영은 그녀를 강제로 미용실에 데려갔고 백화점으로 끌고 다니며 옷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술래야, 며느리가 갑자기 잘하는 것 같다며 그래. 근데 왠지 찜찜해. 정미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윤영의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런 지하방에서 혼자 사시기 불안하잖아요. 어느 날 윤영이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하방이란 표현에서 은근한 비꼼이 묻어났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호준 오빠도 걱정하시잖아요. 윤영은 호준 앞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모시고 살자. 이제 나도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어. 아들은 윤영의 겉모습만 보고 기뻐했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윤영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의 친근한 태도는
모두 그녀의 통장을 노린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돈이라니, 무슨 돈? 에이, 어머님, 그동안 미싱일 하면서 모아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이자는 더 쳐드릴게요. 미안하다. 그런 돈 없어. 윤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도 참, 자식 위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호준 오빠한테 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순간 그녀는 윤영의 두 얼굴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위협적인 태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윤영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죠? 아들의 순수한 물음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영의 이중성을 아들에게 알릴 수도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지,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윤영이 연락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언니 가족도 오니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님, 토요일에 시간 되시죠? 우리 부모님도 오시는데 한 집안이 된 김에 다 같이 식사해요.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사돈을 만난다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에요, 여기. 윤영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수한 차림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윤영의 언니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백화점에서만 옷을 사세요. 할인점은 절대 안 가시거든요. 윤영의 은근한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마카세라고 하는 건데 처음이시죠? 그냥 주방장님이 내주시는 대로 드시면 돼요. 우리 엄마는 이런데 단골이세요. 어머님은 평소에 이런 생선회는 못 드시겠죠? 윤영은 의도적으로 차이를 부각시켰고 그녀의 친정 식구들도 거들었습니다. 아직도 미싱일 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엄마는 젊어서부터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으신데. 윤영의 모친이 우월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우리 윤영이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시댁에 용돈도 드리고. 윤영의 언니가 거들었고 식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님, 손은 왜 그렇게 거칠어요? 우리 엄마 손은 한번 보세요. 깍지도 안 껴지실 거예요. 미싱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된대요. 윤영아, 너는 어떻게 참니? 친정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좀 쉬세요. 우리 윤영이가 매달 용돈 드리는데 그걸로 피부 관리라도 다니시지. 자리를 파하면서도 윤영 가족의 우월감 어린 말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술래야, 무슨 일 있었어? 다음 날 공장에서 정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우리 며느리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저런 식구들 사이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남을 배려할 줄 알겠어. 그녀는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수치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호준이한텐 말하지 마. 사돈 집안 얘긴데 아들이 더 난처해질 거야. 그녀는 이 일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윤영과 그 가족들의 진짜 본성을 확실히 알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어제 식사 자리 어땠어요? 주말에 찾아온 아들에게 그녀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잘 먹고 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윤영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후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을 알리자니 믿지 않을 것이고 계속 참자니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술래야, 너무 소갈이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 정미 씨의 조언에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아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미야, 내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아들이 우연히 목격하게 만들 작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윤영의 전화를 받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 토요일 오후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윤영은 호준이 없는 시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제가 아직 준비도 못했는데. 내가 도와줄게. 됐어요. 어머님이 부엌 들어오시면 더 귀찮아요. 그녀는 일부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영의 심기가 불편해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만지세요. 제가 다 망가진다고요. 마침 그때 일이 일찍 끝났다며 호준이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윤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렸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오빠 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윤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녀는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만들어냈습니다. 윤영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에 찾아가거나 일부러 며느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한 호의처럼 보이도록 주의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난 그저 우리 아들 며느리 잘 되라고. 윤영의 짜증은 점점 더 커져갔고 급기야 호준 앞에서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윤영아, 엄마한테 왜 그래? 호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이제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 자꾸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윤영의 감정이 폭발하자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중적인 태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저 어머님은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제 뒤에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윤영의 본성이 드러날수록 호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계략이 성공하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술래야,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야? 정미 씨의 걱정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윤영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거야. 호준이가 그 모습을 봐야 해. 그녀의 예상대로 윤영의 이중적인 태도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들 앞에서의 가식과 뒤에서의 본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엄마, 혹시 윤영이가 평소에도 엄마한테 그래요? 마침내 호준이 물었을 때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들, 엄마는 괜찮아. 넌 그저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으면 돼. 비록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윤영이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는 며느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장에서 산 소박한 반찬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제가 귀찮다고 몇 번을 말해요. 윤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반찬 갖고 오지 마시라고요. 냄새나고 창피하단 말이에요. 윤영이 그녀의 손에서 반찬 봉지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윤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절 얼마나 괴롭히시는 줄 아세요? 윤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는 윤영이 갑자기 그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과정에서 현관 화분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윤영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영아, 나 일찍. 호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영은 그의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화분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자꾸? 입 다물어. 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녀의 팔에는 윤영이 잡아끈 자국이 선명했고 옷은 흙과 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난 그저 윤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그녀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이혼하자. 호준의 차가운 음성이 적막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님이 먼저. 입 닥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눈을 감아줬는지 알아? 이제 끝이야. 호준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그때 말렸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그날 이후 호준은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영의 폭력적인 행동은 이혼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녀의 민낯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술래야, 결국 내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됐구나. 정미 씨의 말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끝났어. 그녀의 전략은 위험했지만 성공했습니다. 비록 몸은 다쳤지만 아들을 그 악녀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호주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있었던 당일 밤, 그는 집을 나와 원룸을 구했고 필요한 물품만 챙겨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반드시 이혼하고 싶습니다. 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셨죠? 어머님의 진단서와 사진은 준비되어 있나요? 호주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과 어머니의 팔에 남은 멍, 자국, 그리고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시어머님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직접 목격까지 하셨으니 승산이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영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얘가 잘못했어.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윤영은 매일같이 찾아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호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럼 위자료라도 제대로 줘야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윤영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고부 갈등의 피해자라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나도 찍은 동영상 있어. 매일 나를 감시하고 시비 걸고. 하지만 윤영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그녀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법정에서 윤영은
히스테리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고 재판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의 말에 윤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 이혼 소송은 호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위자료도 최소한으로 정해졌고 재산 분할도 호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변호사가 이혼 판결문을 내밀었을 때 호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곁에서 잘 모실게요. 아들 힘들었지?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호주는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해요. 이제 제가 돈 모았으니까 좀 더 좋은 집으로 가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내가 자주 오기만 해도 충분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 시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더 강한 유대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호주는 윤영의 본 모습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를 통해 그녀의 평소 행실과 성격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윤영 씨가 평소에도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도 집이 없는 사람, 차가 없는 사람은 아예 상대도 안 했거든요. 심지어 자기보다 연봉 낮은 사람은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호주는 그제서야 윤영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그것이 그녀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보니까 윤영이가 예전 남자친구도 돈 때문에 차였대요. 그랬구나. 전 남자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온 거고요. 윤영은 대기업에 다니는 호준을 만나자마자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빠른 결혼을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호준의 어머니가 가난하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철저하게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나 보네. 정미 씨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윤영이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이유, 끊임없이 모멸감을 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싱일 한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나 봐요. 사람이 어떻게 살던 그게 무슨 대수니? 호주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영이 자신에게 보여준 모습은 전부 연기였다는 것을. 오직 안정적인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천박한 물질주의는 결국 그녀 자신의 불행이 되었습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그릇된 가치관이 결국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끝났잖아.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쓰라린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호준과 그녀의 삶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그래, 좋지. 호주는 주말마다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고 때로는 함께 시장을 구경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호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호준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술도 안 마시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그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 데려와 보렴. 미영이라는 여자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화려한 치장 대신 수수한 모습이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호준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항상 아들 걱정하시면서 고생하셨다고. 앉아라. 밥은 먹었니? 제가 어머님 음식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호준 씨가 어머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 그녀는 미영의 순수한 미소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식사가 끝나자 미영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좋구나.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 호준과 미영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고 1년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새 며느리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왔고 그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술래야, 이번 며느리는 정말 복 받았다. 정미 씨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 시련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 미영이가 임신했어요. 어느 날 호준이 들고 온 기쁜 소식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래야, 이제 정말 행복한 거지? 정미 씨의 물음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행복해. 인생의 고비를 넘어 찾아온 평화.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미싱 앞에 앉아 천천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허리가 아프지도 않았고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미영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돌이 같이 난 손주는 통통한 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이 왔네. 할머니한테 와봐. 손주를 안으며 그녀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던 젊은 시절, 아들을 홀로 키우며 겪었던 고난, 그리고 며느리로 인한 아픔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시고 살아요. 이제 그만 일하세요. 호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 일이 좋아. 미싱하는 시간이 내겐 행복이야.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들 내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그녀는 비로소 완벽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새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불안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술래야, 이제 정말 좋은 시간만 남았네. 정미 씨의 말처럼 그녀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의 삶이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